깊은 밤, 큰 소쩍새 수컷이 초조하게 둥지 앞을 지키고 있다. 암컷의 산통이 시작된 지 벌써 1시간째. 고통스러운 몸부림 끝에 암컷은 무사히 알을 낳았다. 이제부터 바빠진 건 수컷이다. 암컷과 새끼들을 위해 부지런히 먹이를 날라야 한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수컷은 새끼를 포기하지 않는다. 모든 것을 헌신하는 아비의 사랑으로 생명은 탄생하고 자란다. 이 지구상의 생태계는 암컷과 수컷의 조화로 이루어져 있다. 암수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다. 새끼를 낳고 키우는 과정에서 수컷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또한 어떤 존재인가? 황조롱이가 서울 도심 아파트에 둥지를 틀었다. 베란다에 내놓은 빈 화분에 6개의 알을 낳았다. 황조롱이 암컷이 알을 품은 지 일주일째. (5월의) 따가운 햇볕은 암컷을 더욱 힘들게 한다. 그러나 숨을 헐떡이면서도 어미는 자리를 뜨지 않는다. 새끼들이 알에서 무사히 깨어나도록 부지런히 알을 굴리고 때론 그늘을 만들어 알의 온도를 유지한다. 암컷이 안심하고 알을 품을 수 있는 건 곁에 수컷이 있기 때문이다. 수컷은 둥지 근처에서 묵묵히 보초를 선다. 수컷은 작은 인기척에도 즉각 반응한다. 수컷이 포란 중인 암컷을 위해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다. 수시로 먹이를 사냥해 오는 것이다. 황조롱이 수컷은 순식간에 사냥에 성공한다. 암컷은 사냥 나간 수컷에게 신호를 보낸다. 수컷은 약속 장소에서 암컷에게 먹이를 전달한다.
암컷이 먹이를 먹는 동안 수컷은 둥지를 지킨다. 그리고 암컷을 대신해 알을 품는다. 맹금류의 경우 수컷이 포란에 참여하는 건 황조롱이를 비롯해 몇 종류에 지나지 않는다. 제작진이 관찰한 바로는 황조롱이 수컷은 하루 4~5차례 한 번에 1시간가량 알을 품었다. 이러한 수컷의 도움이 있기에 번식이 가능한 것이다. 암컷은 믿음직스러운 수컷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표한다. 수컷은 암컷과 교대하자마자 또다시 사냥에 나선다. 수컷들은 번식기가 되면 화려한 혼인색을 띈다. 꿩수컷 장끼는 암컷을 유혹할 채비를 갖췄다. 반면 암컷 까투리는 수수한 모습이다. 서로 마음에 드는 암컷을 놓고 수컷들 간의 결투가 벌어지기도 한다. 이 중 암컷의 선택을 받는 건 가장 화려한 색과 무늬를 지닌 수컷이다. 그만큼 수컷들은 몸치장에 정력을 쏟는다. 원앙 수컷도 번식기를 맞아 오렌지색 빛깔로 변했다. 그러나 암컷의 마음을 사로잡기가 쉽지만은 않다. 끈질긴 구애 끝에 원앙 수컷은 교미를 하는데 성공한다. 번식기에 수컷이 화려한 혼인색을 띠는 건 물고기들도 마찬가지. 각시붕어 수컷의 몸이 붉게 물들었다. 각시붕어는 민물조개의 몸속에 알을 낳아 키운다. 알을 낳을 조개를 찾은 수컷은 경쟁자들을 몰아내고 암컷을 데려온다. 산란기가 되면 각시붕어 암컷은 긴 산란관을 몸 밖으로 늘어뜨린다. 수컷은 암컷의 산란관을 자극해 알을 낳도록 유도한다. 조개가 출수공을 여는 순간 각시붕어 암컷은 산란관을 밀어넣어 알을 낳는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려 수정시킨다. 산란이 끝나면 각시붕어 부부는 떠나고 알은 조개의 아가미에 붙어서 자라게 된다. 피라미 수컷도 짝을 만나기 위해 울긋불긋한 혼인색으로 치장했다. 수컷은 암컷과 함께 모래바닥을 누비며 산란터를 찾아 나선다.
피라미는 물살이 느린 모래나 자갈바닥에 알을 낳는다. 산란은 30초 동안 짧게 진행된다. 대신 이곳저곳 장소를 옮겨 다니며 수차례 반복해서 알을 낳는다. 피라미 수컷의 산란 동작은 매우 격렬하다. 물을 흐리게 만들 정도다. 이는 주변의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한 연막 작전이기도 하다. 먹고 먹히는 생태계에서 피라미는 생존을 위해 알을 많이 낳는 전략을 택했다. 따라서 피라미 수컷은 많은 암컷을 사로잡아야 한다. 화려한 색은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수단이다. 피라미는 커다란 그 체구 때문에 육식어라든지 사람이라 이런 사람들은 잡혀먹게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알을 낳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암컷을 자기가 유혹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에너지를 어디다 쓰냐면 자기 몸 치장하는 데 씁니다. 피라미 같은 경우는 정액은 자기 몸의 1% 이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지키지도 않으면서 모든 거의 한 두 달 정도를 계속 산란 행동만 합니다. 근데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유전자를 남기는 데 있어서 혼인색을 띠는데, 그 다음에 또 뭐 적극적으로 이렇게 암컷들을 쫓아다니는데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수컷이 암컷을 유혹하는 방법으로 화려한 색만 있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도 빼놓을 수 없다. 번식기가 되면 수컷들의 울음소리는 한층 더 우렁차다. 매혹적인 소리로서 암컷을 사로잡으려는 구애 작전인 것이다. 두루미류에 있어 굵고 큰 소리는 수컷의 우수성을 알리는 척도다. 흰배 뜸보기도 울음소리가 높아졌다. 교미 시기가 가까워졌다는 신호다. 뜸보기 수컷은 암컷의 주목을 받기 위해 한껏 목청을 돋운다. 아름다운 노랫소리의 주인공은 꾀꼬리. 꾀꼬리 수컷은 암컷을 불러 사랑의 세레나데를 들려준다. 소리를 통해 자신의 우수함을 확인시키려는 수컷. 이 모두가 좋은 짝을 맺어 종족을 번식시키기 위함이다.
꾀꼬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비번식기 때, 번식을 하지 않을 때 울음소리를 들으면은 저게 진짜 꾀꼬리일까 할 정도로 아주 그냥 꽥 하고서 그런 소리만 나거든요. 근데 번식기가 되면은 진짜 꾀꼬리처럼 아주 아름다운 울음소리를 내요. 근데 그것도 우리가 소리를 들어보면은 한 마리 한 마리마다 다 울음소리가 다 틀려요. 그러니까 좀 더 그 길게 내는 소리가 있고 좀 더 이제 레파토리가 좀 다양한 울음소리를 내는 소리가 있는데, 그래서 꾀꼬리 같은 경우도 그런 좀 더 아름답고 멋있는 울음소리를 내는 수컷이 암컷한테 선택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무엇보다 수컷에게 필요한 건 사냥 능력이다. 매 수컷에게 새 떼가 포착됐다. 매는 절대로 먹이를 놓치는 법이 없다. 사냥할 때 매의 최고 속력은 시속 300km가량.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 가장 빠르다. 매의 초고속 기습 공격에는 떼로 몰려있는 새도 속수무책이다. 사냥에 성공한 수컷. 그러나 자신이 먹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수컷의 신호를 받고 암컷이 날아온다. 사냥감으로 암컷에게 구애를 청하는 것이다. 하늘에서 펼치는 공중 먹이 전달식. 번식기에 볼 수 있는 매의 특별한 사랑법이다. 야생 세계에서 수컷의 사냥 실력은 종족 번식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다. 갓 태어난 큰 수적 새 새끼들이 보채기 시작한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다. 이 시기 수컷은 먹이를 보통 때의 3배 이상 사냥해야 한다. 이번에도 성공이다. 수컷의 기척에 암컷이 먹이를 전달받는다. 수컷은 쉴 새 없이 사냥에 나선다. 눈과 귀가 발달한 올빼미과 새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먹잇감을 낚아챈다. 사냥 후 수컷은 먹이를 전하기만 할 뿐 둥지 안으로 들어가진 않는다. 먹이를 새끼들에게 골고루 찢어 먹이는 것은 암컷의 역할이다. 그동안 수컷은 사냥의 피로도 잊은 채 가족들을 위해 경계 근무를 선다. 서쪽새나 이제 올빼미 같은 경우는 암수의 역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런 맹금류 암컷이 이제 수컷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그 사냥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짝을 이루기 전에 그 사전 교미 행동을 할 때 보면은 이제 수컷이 먹이를 사냥해 와서 암컷한테 이제 그 프레젠테이션 선물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죠. 이제 그래서 암컷은 사냥을 아주 잘하는 그 수컷을 선택하게 돼요. 이제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암컷이 포란을 이제 전담하더라도
그 수컷이 먹이를 사냥하고 공급해주는 능력이 결국은 번식 성공을 위해서 이제 필수적이다는 얘기죠. 먹고 먹히는 치열한 대자연 속에서 최고의 사냥꾼으로 살아남는 것. 이는 종의 생존과 직결된 수컷의 절박한 과제다. 종족 번식의 사명감을 가진 수컷에겐 그들만의 무기가 있다. 고라니 수컷은 뾰족하게 발달된 송곳니를 가졌다. 전 세계 사슴과 동물 중 유일하게 뿔이 아닌 송곳니를 가진 동물이 고라니다. 송곳니의 길이는 약 5, 6cm. 안쪽 부분은 칼처럼 날카로워 싸울 때 치명적인 상처를 내기도 한다. 고라니 수컷 간에 쫓고 쫓기는 싸움이 시작됐다. 교미철을 맞아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다. 비슷한 힘을 가진 수컷들은 송곳니를 들이대며 사력을 다해 싸우기도 한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이 암컷을 만나 사랑을 나눌 수 있다. 치열한 전투 끝에 고라니 수컷은 송곳니 하나를 잃었다. 노루에게 강한 수컷의 상징은 뿔이다. 울음으로써 자신의 영역을 주장하는 수컷들. 그래도 물러서지 않으면 뿔로써 결판을 낸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면 싸움도 피할 순 없다.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시작됐다. 이들이 가진 무기는 오직 뿔 하나. 도전장을 내민 새로운 수컷은 젊고 강력한 뿔로써 지배자 수컷을 몰아내는 데 성공한다. 승패가 판가름 나고 승자는 강한 뿔을 과시한다. 그러나 암컷의 마음을 얻는 건 싸움보다 더 힘들다. 발정이 난 수컷은 만사를 제쳐두고 암컷을 쫓아다닌다. 일주일 이상 따라다니기도 한다. 그러나 암컷은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오랜 구애 작전 끝에
수컷은 드디어 교미에 성공한다. 한 번 교미를 마친 수컷은 또 다른 암컷을 찾아 나선다. 노루사회는 일부 다처제, 우두머리 수컷은 자신의 영역에 여러 마리의 암컷을 거느린다. 강한 뿔과 힘을 가진 수컷은 많은 암컷에게 자신의 우수한 유전자를 남기려 한다. 새끼를 낳아 어떻게 키우느냐는 암컷의 몫이다. 그리고 수컷은 다음 교미시까지 자신의 땅을 지키는 데만 신경을 쓸 것이다. 강한 수컷이 암컷의 선택을 받는 것은 작은 곤충의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짝을 이룬 왕소똥구리 한 쌍이 소똥으로 경단을 빚느라 바쁘다. 지금 빚고 있는 경단은 산란용. 왕소똥구리는 소똥 경단 속에 알을 낳아 번식한다. 그런데 회방꾼이 나타났다. 아직 암컷을 차지하지 못한 수컷이다. 암컷 쟁탈전은 격렬하다. 그만큼 종족 보존의 본능은 절대적이다. 수컷들이 싸우는 동안 암컷은 묵묵히 경단을 빚으며 강자가 결정되길 기다린다. 치열한 싸움은 침입자의 패배로 끝났다. 수컷은 암컷과 소똥 경단을 지켜냈다. 이제 남은 일은 경단을 산란 장소까지 안전하게 운반하는 일. 암컷이 소똥을 굴리는 동안 수컷은 그 위에 올라타 사방을 경계한다. 행여 또 다른 수컷이 암컷을 탐낼까 신경을 곤두세운다. 왕소똥구리 부부는 50m를 이동한 끝에 알을 낳을 굴에 도착했다. 마침내 둘만의 보금자리에서 교미를 해 새로운 생명 탄생을 준비한다. 황조롱이가 알을 낳은 지 한 달. 계속된 암컷의 포란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드디어 알에서 새끼가 깨어나기 시작한다. 수컷은 더욱 바빠진다. 쉼없이 먹이를 암컷에게 물어나른다. 수컷이 사냥해온 먹이를 새끼에게 먹이는 것은 암컷이다. 맹금류의 경우 먹이를 찢어 먹일 수 있는 능력은 암컷에게만 발달해 있다. 그 사이 둘째도 태어났다.
새끼들이 하나 둘 깨어나면 어미는 마음이 급해진다. 한시가 급하다고 배고픔을 호소하는 새끼들. 수컷은 또다시 사냥터로 나선다. 황조롱이는 정지비행으로 창공에 높이 떠서 사냥감을 찾는다. 그리고 움직임이 포착되면 고도를 낮춰 잽싸게 먹잇감을 가로챈다. 수컷은 주변을 경계한 뒤 먹이를 물고 둥지 안으로 들어선다. 먹이를 본 새끼들이 달라고 보챈다. 그러나 수컷은 안절부절, 어찌할 바를 모른다. 먹이를 찢어 먹일 수 없는 수컷은 초조하게 암컷을 기다린다. 잠시 휴식을 끝내고 드디어 암컷이 돌아왔다. 암컷은 새끼들에게 먹이를 골고루 나눠 먹인다. 이렇게 출산과 양육기에는 암수의 역할이 분명하다. 새끼에게 먹이를 먹이고 돌보는 건 어미지만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건 수컷이다. 먹이를 날라준 수컷에게 암컷은 사랑을 전한다. 새끼들이 독립할 때까지 아비의 사냥은 계속된다. 그러나 도시에서 사냥꾼으로 살아간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대형 유리 건물은 황조롱이에게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유리벽에 부딪혀 자칫 꼬리깃이라도 다치게 되면 비행 능력을 잃을 수 있다. 도시의 빌딩 숲에서 황조롱이는 목숨을 담보로 사냥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아비의 운명이다. 오늘도 수컷은 어김없이 자신의 임무를 완수했다. 그런데 먹이를 받아든 암컷은 둥지로 향하지 않는다. 아파트 지붕에 올라선 암컷은 사냥해온 참새를 다듬는다. 그리고 지붕 틈 사이를 오가며 적당한 자리를 찾는 황조롱이. 먹이를 몰래 숨겨놓으려는 것이다.
만약에 닥칠 위기를 대비하기 위해서다. 여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다. 비 오는 날은 황조롱이 가족에게 가장 큰 시련이다. 새끼들이 비에 젖지 않도록 보살펴야 하고 먹잇감을 찾기도 쉽지가 않다. 비가 그쳤지만 수컷으로부터는 소식이 없다. 기다리다 못한 어미 황조롱이는 저장고 쪽으로 날아간다. 바로 이런 날 저장해 둔 먹이는 아주 요긴하다. 어미의 지혜로 황조롱이 새끼들은 건강하게 이 계절을 나고 있다. 수컷이 돌아왔다. 새끼들이 한창 커야 하는 이 시기, 만약 수컷에게 일이 생긴다면 번식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까치가 둥지에서 알을 품고 있다. 자리를 뜰 수 없는 암컷은 수컷의 먹이를 받아먹는다. 암컷이 포란하는 동안 수컷은 보초를 선다. 그리고 여느 아비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먹이를 물어 나른다. 새끼들이 하나 둘씩 깨어나기 시작한다. 새끼 먹이까지 마련해야 하는 수컷은 더욱 분주하다. 수컷이 사냥해 오면 먹이를 개워서 새끼들에게 먹인다. 평화로운 둥지안과는 달리 밖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다른 수컷 까치들이 영역을 침범해 온 것이다.
좋은 자리를 장악하려는 까치들의 싸움은 목숨을 잃을 정도로 치열하다. 이러한 싸움은 심할 경우 며칠 동안 계속되기도 한다. 까치네. 까치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 죽은 채로 발견됐다. 죽은 녀석은 수컷이다. 여기 이 부분에 뼈가 입어요. 이렇게 완전 부러졌잖아. 다음 날 새끼들은 모두 죽어 있었다. 먹이를 조달하는 수컷이 죽으면 암컷은 둥지를 포기하고 떠나버린다. 결국 번식기의 수컷의 부재는 종족 번식의 실패로 이어진다. 작은 습지. 물자라 한 쌍이 사랑을 나누고 있다. 등에 알을 지고 있는 녀석이 수컷이다. 교미를 마치자 암컷이 수컷 등에 올라타 알을 낳는다. 물자라는 한 번 교미할 때마다 한 개의 알을 낳는다. 이미 10여 개의 알을 등에 붙이고 있는 수컷은 또다시 교미를 한다. 교미가 끝나면 수컷은 암컷의 몸 아래로 가서 등을 내민다. 수컷은 등 가운데부터 줄을 맞춰서 차곡차곡 알을 받는다. 수컷의 등은 알로 빼곡히 채워졌다. 100여 개의 알을 짊어진 수컷.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다. 알에게 산소를 공급하고 습도를 조절해주기 위해 수시로 물과 뭇을 오간다. 등에 알이 가득 찬 수컷은 더 이상 교미를 하지 않는다. 암컷의 집요한 요구도 끝내 거절하고 만다. 일주일이 지나자 알의 색깔이 제법 짙어졌다. 마침내 새끼들이 한 마리씩 알을 깨고 나오기 시작한다. 한 마리가 알에서 나오는데 걸리는 시간은 보통 10분 정도. 100개의 알을 부화시키려면 꼬박 15시간이 걸린다. 이 긴 시간 동안 물자라 수컷은 새끼를 위해 온 정성을 쏟는다. 등을 한쪽으로 기울여 새끼들이 빠져나와 헤엄칠 수 있도록 배려한다. 아비의 등 위에서 안전하게 자란 새끼들은 그렇게 하나 둘 세상 밖으로 나선다. 이제 물자라 아비에게 남은 건 새끼들이 남기고 간 알껍데기뿐이다.
끝없이 펼쳐진 해조숲. 물이 지어 다니는 물고기떼로 바닷속은 장관을 이룬다. 그러나 이곳에도 종족을 잇기 위한 수컷들의 치열한 삶이 있다. 자리돔 수컷이 산란터를 마련하느라 부산하다. 알을 낳을 장소가 정해지면 수컷은 모래 한 톨 없이 주변을 깨끗이 청소한다. 말끔하게 신방이 차려지자 수컷은 암컷을 맞아들인다. 자리돔 암컷은 수컷이 청소해둔 바위 위에서 산란한다.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그 위에 정액을 뿌려 알을 수정시킨다. 자리돔은 보통 2만 개에서 5만 개의 알을 낳는다. 산란이 끝나면 암컷은 떠나지만 수컷은 이곳에 남아 알을 돌본다. 자리돔 수컷은 알이 부화할 때까지 10일 이상 이곳을 지킨다. 수컷은 지느러미로 부채질해서 알에 산소를 공급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일주일 후 알은 부화가 임박했다. 그런데 불가사리가 자리돔알 부근에 나타났다. 알을 노리기 위해서다. 수컷은 본능적으로 불가사리를 쫓아낸다. 수컷의 공격은 집요하다. 마침내 수컷은 불가사리를 멀리 물어다 버리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이번엔 해삼이 접근했다. 만만치 않은 상대다. 해삼은 화가 나면 몸을 공처럼 부풀린다. 이 순간을 노려 자리돔 수컷은 해삼을 힘껏 바위 아래로 굴려버린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자리돔 수컷은 알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인다. 자리돔 알은 곧 깨어나 아비가 그랬던 것처럼 생명을 지켜내며 살아갈 것이다. 개울에서도 생명의 탄생은 이어진다. 강물의 흐름이 완만한 바위 틈에서 꺽지가 알을 낳고 있다. 수컷은 곁에서 암컷의 산란관을 자극한다. 암컷이 돌 밑에 한 줄로 알을 붙이면 수컷이 그 뒤를 따르며 정액을 뿌려 수정시킨다. 꺽지의 노란 알은 5,000개가량. 다른 물고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 알을 지키고 보살피는 건 역시 수컷의 몫이다.
산란이 끝나기가 무섭게 꺽지알 주변에 감돌고기가 접근해 온다. 같은 곳에서 알을 낳기 위해서다. 꺽지는 민물의 강자답게 감돌고기를 쫓아낸다. 그러나 감돌고기들은 꺽지 수컷의 방어선을 뚫고 떼지어 침입한다. 30마리가 넘는다. 그리곤 한꺼번에 집단으로 산란한다. 감돌고기는 자신의 알을 직접 키우지 않고 꺽지에게 맡기는 특성을 지녔다. 일종의 탕란이다. 집단 산란이 계속되자 결국 꺽지 수컷은 감돌고기를 낚아챈다. 육식성인 꺽지에게 감돌고기는 한입감이다. 동료가 잡아먹혔지만 감돌고기의 산란은 계속된다. 종족 번식을 위한 강한 본능이다. 노란 꺽지알 옆에 감돌고기의 흰 알이 빼곡하다. 모든 알들은 꺽지 수컷이 지켜낸다. 그러나 침입자는 끝이 없다. 알을 노리는 침입자, 이를 물리치려는 꺽지 수컷. 결국 꺽지 수컷은 산란터를 지켜냈다. 꺽지는 실제적으로 다른 종에 비해서 에너지를 쓸 때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을 뭐 화려하게 치장하는 데 쓰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정액을 많이 만들지도 않고, 오직 하는 것이라고는 돌을 하나 지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오랜 기간, 한 달 이상 이렇게 지키다 보니까 굉장히 그 수컷의 역할이 큰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지키는 그 자기 그 터 하나, 돌 하나를 지키는데 모든 에너지를 쓰고 있다는 그것이 그 꺽지의 그 산란의, 특히 수컷의 특징입니다. 열흘 후 꺽지 수컷은 지친 몸을 이끌고 여전히 알을 지키고 있다. 수컷의 보호 아래 꺽지알이 깨어나기 시작한다. 알에서 나온 후에도 꺽지 치어들은 일주일 정도 아비의 보호를 받으며 자란다. 아비의 지극한 보살핌으로 새끼들은 태어나고, 이들로 인해 대자연은 더욱 풍성해진다. 황조롱이 새끼들이 제법 자랐다. 어미는 여전히 새끼를 품 안에 두고 정성껏 보살핀다. 생태계에서 암컷과 수컷,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각자 제 역할을 할 때만이 생태계는 정상적으로 유지된다. 새끼를 낳고 돌보는 건 어미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건 아비다.
온갖 고난 속에서도 수컷은 사냥의 임무를 완수한다. 보이지 않는 아비의 묵묵한 사랑. 그것은 생명을 키워내는 또 다른 힘이다. 오늘도 수컷은 사냥에 나선다.